일단은 과거 데이터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책에서 예시를 든 단지들은 이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단지들이고, 한 지역은 영통구, 과거에 뭐 학군이, 지금도 학군이 좋지만 학군이 좋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본사 주변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구축 아파트랑, 그 다음에 저기 화서역, 뭐 신분당선 들어오고 스타필드 들어오고 호재가 많은 그 화서역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같은 평형대를 비교를 한 겁니다. 20평대를. 실제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관심 단지들, 여기는 호재가 많은 단지, 여기는 삼성전자 옆에 있는 단지, 학군이 좋은 단지, 이렇게 내가 관심 단지들 여러 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답사를 가셔서 이런 걸 다 조사해 놓고, 내가 수원시에 투자를 한다면 수원시에서는 난 10개 단지를 내 관심 단지로 지정을 할 거야 해가지고 지정을 하시고, 당연히 평형대별로 이제 가격 시세 트래킹을 해야겠죠. 그래서 20평은 20평대별로, 30평, 34평, 34평대로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입지는 다르지만 실제로 둘 다 이제 구축 아파트냐, 뭐 신축 아파트냐, 그런 것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을 땐 시세가 비슷한, 과거의 시세들이 비슷했거든요. 그 두 개 단지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시세가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생기기 전에는 그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시세가 그 아파트에 실제로 점수를 매겨준다. 그래서 그 아파트 두 개가 똑같이 7점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가 시세가 똑같겠죠. 그래서 사실 가격이 정해지는 건 굉장히 그 시장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똑같이 움직였어요. 과거에 똑같이 오를 때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지고, 그게 뭐 수원시뿐만 아니라 지방을 가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똑같이 움직였던 단지들을 보시고, 근데 사실 수원시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온 건데 그거를 그냥 일시적인 호재 때문에 A라는 아파트가 먼저 더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 호재 때문에 사실 저는 호재를 크게 보진 않아요. 뭐 어떤 뭐 교통 호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당연히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 말씀드린 상승장, 대세 상승장 투자는 호재라기보다 뭐 수급이라든지 뭐 매매지수, 전세지수 이런 것들로 빅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사실 대세 상승장이 오면 수원시뿐만 아니라 뭐 대전시의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도 그 호재라고 하면은 뭐 서구 뭐 이렇게 좋은 데만 올라야 되는데, 사실 모든 구가 다 동시에가 아니죠. 시간차를 두고 올랐거든요. 다 같이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과거에도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졌던 단지를 봤을 때 A라는 단지가 먼저 올랐다면 B라는 단지가, 이게 대세 상승장이 들어온 지역이라고 하면 B라는 단지가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트래킹만 잘 해도 A가 치는 걸 보고 이제 B를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들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고, 그게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빠를 것 같지만 3개월, 6개월 걸리거든요. 그게 따라가는 게. 같은 평형대끼리도 그렇고, 반대로 이제 다른 평형대도 그래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소형이 먼저 올랐죠. 과거에 소형 뭐 20평대가 먼저 오르고, 20평대가 먼저 올라서 30평대 가격까지 거의 다 오니까 30평대가 그 다음에 오르고 40평대 대형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또 수도권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을 가면 반대 경우가 많거든요. 대형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30평대 오르고 그 다음에 20평대 오르고. 그래서 사실 20평대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호재 지역이 먼저 올랐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30평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대형에는 30평대가 먼저 오르고 20평대 오른 거는 한참 또 뒤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재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여기가 대대 상승에 진입했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판단하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A급이 아닌 B급이 따라갈 수 있는 단지가 무엇인지 해서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입주장 때는 사실 분양권이 많이 하락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던 단지들도 입주장,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입주를 한다 하면은 그 프리미엄이 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이제 매수했던 분들이 그냥 실거주자 분들도 있지만 투자자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분들은 둘 중 하나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놓거나 뭐 월세를 놓거나 임대를 놓는 거죠. 임대를 놓거나 매도를 하거나인데, 이걸 동시에 몇백 세대 몇천 세대에서 3분의 1이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뭐 몇백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매도도 경쟁이고 전세 놓는 것도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쫙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입주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모두 다 그 시기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방 분양권 투자를 했다고 치면 분양권에 내 현금으로 일단 잔금을 치러라.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하다면 대출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대출을 해서 내 현금으로 좀 잔금을 치르고 3개월에서 6개월 버티고 공실로 이제 버티다가
이게 다 소화가 되면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 매물만 보더라도 다 소화가 되는 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소화가 되고 없어지면 매물도 없고 이제 전세물도 없고 이제 다 계약을 했다, 뭐 입주를 했다 하고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뒤에 전세가 보통 오릅니다. 뭐 매매는 안 오를 수 있어도 전세가 먼저 오르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단지도 아까 매매지수, 전세지수 큰 지역으로 봤을 때랑 똑같습니다. 전세가 먼저 올라요. 전세가 먼저 올라서 매매가 근처까지 옵니다. 전세가 매매가 근처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 또 매매가가 오르는 그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입주장 때 분양권을 매수를 해서 거기다 현금을 넣어서 잔금을 놨다가 그 다음에 1년 뒤에 전세를 놓으면 보통 내가 산 가격보다 전세를 더 높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3억 주고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그 아파트가 입주하고 1년 뒤 시점에 3억 5천에 전세를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 생기죠. 5천만 원이 생긴 걸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내가 현금으로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비상금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가의 상승으로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전세가가 3억 5천이 됐다는 거는 매매가 3억이 아니라는 거죠. 매매가는 4억 5억 이렇게 다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매도를 해도 되고 그래서 1년 뒤에 전세를 놔도 되고 1년 뒤에 매도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때 전세를 놓고 또 다 전세를 놓으면 2년 뒤에 또 돌아오죠. 근데 내가 2년 뒤에 돌아오는 시점은 다른 경쟁자들은 3년 뒤 시점입니다. 그래서 경쟁자들과 반대로 가는 거죠. 나의 경쟁자들은 입주하고 2년 뒤에 재계약, 4년 뒤에 재계약 이렇게 가는데 나는 입주하고 1년 뒤 계약, 3년 뒤 재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핑퐁 이렇게 가면 나는 계속 매물이 없을 때 경쟁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쉽게 전세를 놓을 수 있고 쉽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약간 바보 같은 짓이긴 하지만 현금을 좀 투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방법을 한 번에 세팅을 잘 해놓으면 분양권의 금매를 잡아서 나중에 수익까지 볼 수 있는 특히 요즘에 하기 좋아요. 요즘에 분양권들이 많이 프리미엄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분양권 투자, 분양권을 입주하기 전에 사서 입주할 때, 입주장 때 그렇게 세팅을 해서 나중에 하는 투자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근데 입주장을 버티려면 현금의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현금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아무래도 분양권이 신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 편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좀 여유가 없다. 그럼 이제 갭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갭 투자를 해서 이제 시드를 불려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전세도 잘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지만 그런 지역들 말고는 전세 지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갭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전국에서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시는 매매랑 전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좀 못 놓더라도 내가 실력이 좀 안 돼서 아니면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운이 나빠서 전세 시세보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낮게 놓더라도 투자감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투자감이 안 드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게 됐다 뭐 이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전세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1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저가면 내가 1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매매가를 지금 분위기 안 좋을 때 좀 저렴하게 잡고 그다음에 전세 계약 기간을 좀 길게 해요. 매매를 할 때 매도자도 지금은 매수자 우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뭐 내가 전세 놓으면 그때 잔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되잖아요. 전세가 빠지면 그때 잔금을 하는 걸로 한다. 그래서 뭐 한 6개월로 잡아놓던지 1년으로 잡아놓던지 그러면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그렇게 유리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전세를 구해서 전세가 나가면 세팅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전세가 이제 안 나가면 전세가를 낮춰야겠죠. 전세가를 낮춰서 내 투자감이 더 들 수 있겠죠. 근데 더 들 수 있지만 애초부터 그런 매매랑 전세가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지역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는 지역을 고르면 실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